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정말 막장입니다. 결혼 25년 차 중년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의 첫사랑이 바로 아내의 쌍둥이 동생이었다는 충격적 사실. 그리고 그들이 불륜을 저지른 이유가 부부간의 은밀한 차이 때문이었다는 것. 더욱 기가 막힌 건 모든 걸 알면서도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 정반대의 인생.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미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미선이라고 하는데 저보다 5분 늦게 태어났죠. 어릴 때부터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부모님도 헷갈려 하실 정도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옷을 입으면 남편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닮았어요. 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예요. 저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인데 미선이는 외향적이고 활발해요. 특히 남자 관계에서 완전 달라요. 저는 대학교 때 남편 하나만 만나서 결혼했는데 미선이는 정말 자유분방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남자친구가 끊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결혼을 3번 했어요. 모두 이혼했고 현재는 혼자 살면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는 없어요. 임신한 적은 있었는데 모두 지웠다고 해요. 미선이는 정말 관리를 잘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성형수술도 몇 번 했고요. 같은 나이인데도 저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쪽으로도 정말 적극적이에요. 남자들 사이에서 유명할 정도로요. 25년 전 대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남편이 처음 만난 건 저가 아니라 미선이었어요. 미선이가 소개팅을 주선해줬거든요. 미선이 남자친구 친구를 저한테 소개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그게 현수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수는 그날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미선이를 보러 온 거였어요. 미선이가 현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만나러 온 건데 그날 미선이가 갑자기 저를 대신 보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선이는 그날 다른 남자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더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요. 그래서 현수한테는 저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현수는 저를 미선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던 거죠. 쌍둥이라서 구분을 못했으니까요. 데이트 내내 현수는 제가 미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소 미선이랑 전화로 얘기했던 내용들을 계속 언급하면서요. 저는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몇 번 만나면서 현수는 제가 미선이인 줄 알고 좋아하게 됐고, 저도 현수를 좋아하게 됐어요. 나중에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죠. 현수가 미선이가 아니라 저라는 걸 안 건 사귄 지 3개월 후였어요. 그때 현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심이었을까 의문이에요.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미선이를 볼 때마다 묘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미선이 옆자리에 앉으려고 했고요. 미선이 얘기를 자주 꺼냈어요. 미선이는 어떻게 지내지? 미선이 새로 산 차 봤어. 미선이 미용실 잘 되나 봐. 처음에는 처제에 대한 관심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더 노골적이 됐어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그랬어요. 남편이 저와 그럴 때 자꾸 눈을 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미선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따져보니 그냥 실수라고 둘러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결혼 10년쯤 지나면서 남편과 저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그런 쪽 욕구가 강해졌는데 저는 반대였어요. 아이 둘 키우느라 지치기도 했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남편은 거의 매일 원했어요.
하루 걸러 하루씩은 기본이고 가능하면 매일이라도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주 다퉜어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그래. 여보, 나도 남자야, 이해 좀 해줘. 다른 남편들은 안 그래. 다른 아내들은 다 그렇게 해줘. 이런 식으로 말다툼이 계속됐어요. 남편은 제가 너무 보수적이고 재미없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상황이 몇 년 계속되면서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도 항상 뒤집어 놓고 다녔어요. 그리고 미선이에 대한 관심이 더 노골적이 됐어요. 미선이도 이상했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짧은 걸 입고 왔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서 일부러 몸을 구부리거나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형부,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언니가 잘 안 챙겨드리는 것 같은데. 남자는 여자가 잘 챙겨줘야 해요. 이런 식으로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휴대폰을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미선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수백 개가 있었어요. 내용도 정말 차마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언니는 한 달에 한 번도 귀찮아하잖아. 나는 매일이라도 하고 싶어. 형부, 불쌍해 죽겠어. 오늘 밤에 만날까? 언니 친정 간다면서. 내가 언니보다 훨씬 잘해줄 수 있어. 이런 식의 노골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사진들도. 미선이가 보낸 건데 정말 야한 사진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대화 내용을 보니 이미 15년 전부터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 상담해주는 척 했는데 점점 선을 넘어간 거였어요. 남편도 적극적이었어요. 미선이가 너 닮아서 더 좋아. 원래 미선이를 좋아했으니까. 너는 언니보다 훨씬 적극적이야. 이래야 진짜 여자지.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한 것도 미선이 대신이었고 지금도 미선이를 더 좋아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따졌어요. 당신 미선이와 뭐 하는 거야?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떼더니 제가 휴대폰 봤다고 하니까 결국 인정했어요. 미안해, 들켜버렸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는 원래 미선이를 좋아했어. 너와 결혼한 것도 미선이 닮아서였고. 하지만 미선이는 너무 바람기가 심해서 결혼 상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와 결혼한 거야. 어쩔 수 없이요? 응, 미안하지만 사실이야.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너는 너무 재미없어.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한 달에 한 번도 귀찮아하고. 미선이는 달라, 정말 적극적이야. 나이가 같은데 완전히 다르다고. 그럼 바람 피운 거네요. 바람이 아니야, 원래 사랑했던 사람이야. 2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 미선이도 나를 좋아한다고 하고. 서로 필요한 거야.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25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다음 날 미선이를 불러서 따졌어요. 미선아, 형부와 무슨 관계냐? 미선이는 시치미를 떼더니 결국 인정했어요. 언니 미안해, 그런데 나는 진심이야. 진심이요? 응, 나는 어릴 때부터 현수 오빠를 좋아했어. 그런데 언니가 가로챘잖아. 원래 오빠는 나를 만나러 온 거였는데. 가로챘다고요? 그렇잖아, 언니가 나인 척하면서 만났잖아. 그래서 오빠가 헷갈린 거야. 만약 그날 내가 갔다면 오빠는 나와 결혼했을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25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 그런데 요즘 형부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언니가 너무 안 해주잖아. 나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왜 안 해줘야 해? 그래서 유혹한 거야?
유혹이 아니라 도움을 준 거야. 형부가 얼마나 답답해했는데. 언니는 일주일에 한 번도 귀찮아하잖아. 그런데 나는 매일이라도 괜찮거든. 서로 필요한 거야. 정말 뻔뻔했어요.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미선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 솔직히 말할게. 형부가 언니랑 할 때 항상 내 이름 불러. 미선아 미선아 하면서. 언니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남편이 정말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거의 매번 그랬어요. 나는 그게 너무 불쌍했어. 형부가 언니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잖아. 그럼 차라리 진짜 나랑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형부 말로는 나랑 할 때가 훨씬 좋다고 해. 언니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데 나는 진짜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정말 자세한 비교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자세를 좋아하는지 뭘 해달라고 하는지 다 얘기해줬어요. 들을수록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저는 그런 쪽에 적극적이지 못했거든요. 미선이는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했어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걸 다 해줬어요. 당연히 이혼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 문제였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계속 주부로만 살았거든요. 남편 월급으로 생활했는데 이혼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어요. 재산도 대부분 남편 명의였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 문제였어요. 큰아이는 대학생이고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인데 아직 아버지가 필요한 나이였어요. 특히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였고요. 세 번째는 체면 문제였어요. 25년 결혼 생활을 그렇게 끝낸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도 뻔했고요. 네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제 문제이기도 했어요. 정말로 남편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부족한 아내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미선이 때문이었어요. 미선이한테 남편을 뺏기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어떻게든 되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안했어요. 이혼하지 말고 계속 살자.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미선이와 계속 만나는 건 인정할게. 하지만 숨어서 하지 말고 내가 아는 상태에서 해.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응, 어차피 25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나도 그런 쪽으로는 내 요구를 다 맞춰주기 힘들어. 미선이가 그 역할을 해준다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밖에서 들키면 안 돼. 둘째 아이들은 절대 모르게 해야 해. 셋째 생활비는 그대로 줘야 해. 넷째 나도 필요할 때는 해줘야 해. 남편이 고민하더니 결국 받아들였어요. 미선이한테도 같은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이없어 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어차피 숨어서 하던 걸 당당하게 할 수 있으니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기막힌 생활이 시작됐어요. 미선이가 우리 집으로 이사 왔어요. 미용실은 직원들한테 맡기고 우리 집 지하에 작은 미용실을 차렸어요. 겉으로는 언니 도우러 온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실제로는 남편과 미선이가 공공연하게 연인처럼 지내는 거였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3-4번은 미선이 방에서 자고 나머지는 제 방에서 잤어요. 미선이도 전혀 숨기지 않았어요. 아침에 남편이랑 같이 나와서 아침 먹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고모가 엄마 도우러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큰아이는 대학생이라 눈치가 빠르거든요. 가끔 이상하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미선이와 한 집에서 살면서 정말 힘들어요. 매일 질투와 경쟁의 연속이에요. 미선이는 일부러 저 앞에서 남편과 스킨십을 해요.
남편 어깨를 주무려 준다거나 팔짱을 낀다거나. 그리고 요리도 맛있게 해서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저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미선이는 혼자 살면서 자기 관리만 하면 됐는데 저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해야 하니까요. 가장 힘든 건 밤이에요. 남편이 미선이 방에 있을 때 혼자 누워 있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바로 옆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들리거든요. 미선이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는 것 같아요. 저에게 들리라고요. 그럴 때마다 베개로 귀를 막고 잠들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미선이 얼굴을 보면 정말 때리고 싶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거든요. 언니 어젯밤에 잠 잘 잤어요? 소음이 좀 있었을 텐데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자극하기도 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이들이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큰아이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고모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왜 고모가 계속 우리 집에 있는 거야? 그리고 아빠가 고모를 보는 눈이 이상해. 저는 당황해서 그냥 고모가 혼자 살기 외로워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큰아이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작은아이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가끔 이상하게 물어봐요. 아빠는 왜 가끔 고모 방에서 자는 거야? 우리 집이 좁지도 않은데 왜 방을 따로 안 써?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곤란해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큰아이가 방학 때 집에 오면 더 의심할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건 계속 비교당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다 보여요. 미선이에게는 선물도 자주 사주고 외식도 자주 데려가고 저에게는 예전보다 더 무관심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해요. 미선이는 그런 것도 잘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미선이는 항상 예쁘게 화장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대충 다녀? 미선이는 운동도 하고 몸매 관리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은근히 비교해요. 미선이도 저 앞에서 일부러 자랑해요. 언니 어제 형부가 목걸이 사줬어. 언니 우리 어제 좋은 레스토랑 갔다 왔어. 언니는 언제 형부랑 데이트했어?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미칠 것 같지만 참아야 해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미선이한테 완전히 빠져서 헤어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미선이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남편을 차지하려고 해요. 가끔은 정말 후회돼요. 그냥 이혼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매일 질투하고 비교당하면서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라 돌이킬 수 없어요. 아이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기묘한 상황이에요. 한 집에서 남편을 두고 쌍둥이 자매가 경쟁하며 사는 거죠. 남편은 원하는 걸 다 얻었으니까 만족해해요. 저와 미선이 둘 다 차지한 셈이니까요. 미선이도 나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원래 좋아했던 남자를 차지했으니까요. 저만 불행해요. 남편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미선이한테 계속 밀리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가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시누이가 도와줘서 좋겠다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아이들도 봐주고. 그들은 진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진실을 안다면 정말 기절할 거예요. 이게 제 현재 상황이에요. 정말 막장이죠. 남편의 첫사랑이 제 쌍둥이 동생이었고 그들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저는 이혼도 하지 못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질투하고 경쟁하면서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상 정말 막장인 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버텨보려고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나날의 연속이거든요. 언젠가는 이 상황도 끝날 날이 오겠죠. 그날까지 버텨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뻔뻔하고 기막힌 사연으로 전해드리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간단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한마디가 전달됩니다.